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만보와 함께 족저근막염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만보는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 이유로는 일단 몸이 커요. 운동을 안 하죠. 게으르고 잠만 자고 결정적으로는 몸에 비해서 발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발이 또 무슨 형태예요? 아이고 평발이죠. 평발. 평발에다가 벽이 쭉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 모양을 볼 때 발바닥이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잠만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이고야 족저근막염이 생기기로도 않겠죠. 이거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운명을 태어났죠. 그래서 잠만보는 걸으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죠. 누워서 잠자고 또 일어나서 걷고 잠자고 일어나고 그런 행동들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잠만보야 안녕. 예.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드려. 치료는 뭐 우리가 일단 행동의 중단이에요.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나 활동의 중단 또는 휴식을 해야 됩니다. 조깅, 마라톤, 축구 등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운동들은 멈추는 게 좋겠죠. 얼마나 멈출까요? 일주 정도 멈추면 될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일주 쉬었으니까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몇 개월은 충분히 쉬고 때로 원래 걸리려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리게 돼요. 그때까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스트레칭은 아킬레스건, 종아리, 족저근막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잠만보를 보면 자 여기 잠만보는 좀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잘 없는데요. 종아리 여기를 종아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종아리, 그리고 여기가 아킬레스건, 그리고 발바닥, 족저근막까지. 족저근막은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여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다 해주면 된다, 그죠? 타겟팅 부위는 그쪽까지 됩니다. 치료. 그래서 패드를 좀 대보면 패드는 발 뒤꿈치에다가 푹신하게 되는 거예요. 푹신하게. 얇게 되면 안 되고 푹신한 패드를 대보고 깔창이 있어요. 깔창 인솔이라고 하죠. 인솔. 그런 깔창을 팔아요. 중요한 깔창들은 비싸긴 하지만 그냥 가까운 상점에 가셔가지고 가벼운 깔창 같은 것도 사가지고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면은 괜찮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침에 뻣뻣할 때는 냉찜질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좀 온찜질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주고, 근데 너무 이렇게 뭐 화끈화끈거리고 열이 나오고 그러면 냉찜질 해주면 되죠. 그래서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밤에 잘 때 야간에 부목을 좀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은 좀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니까 야간에 잘 때는 부목을 해서 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당겨주고 되면은 요 뒤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 안 되면 통깁스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잘 하지는 않죠. 이런 치료 방법까지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족저근막염이 있다 그러면 약을 주겠죠. 성인진통제를 좀 먹어봅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충격파를 해봐요. 체외 충격파. 빵빵빵빵 때려가지고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가 되겠죠. 성공률은 56%에서 90%까지 이야기해요. 50에서 90까지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고 좋아졌다, 어떤 사람은 맞고 별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충격파 치료의 기기, 그리고 치료사의 강도, 기기 강도, 타수, 깊이, 범위, 그런 거에 따라서 재충격파의 효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충격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증상이 효과가 있으면 그 충격파를 계속 하시면 되고요. 효과가 없다 그러면 기계를 좀 바꾼다든지 타수를 바꾼다든지 깊이를 바꿔가지고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주사를 맞아요.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유명하죠. 스테로이드. 그런 주사를 맞아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맞느냐? 제일 아픈 부위를 맞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보통 뒤가 아파요. 이렇게 뒤에 이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부위다가 주사를 맞아보는 거예요. 아픈 부위를 압통을 느껴가지고 주사를 좀 맞아보고, 중간에 아프기도 해요. 중간에 아프면 이런 데도 중간에도 맞아봐요. 앞쪽도 아프기도 해요.
앞쪽에도 이렇게 맞아놓은 거죠. 그래서 주사를 여러 군데 좀 맞아서 경과를 좀 보는 게 좋겠죠.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도 우리가 프롤로라고 있는 프롤로 주사도 맞아보고 PDRN, DNA 주사라고 그러죠. 그런 주사를 근막 쪽에 맞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뭐 다 아시죠? 올림픽 할 때 스테로이드 계속 나오잖아요. 도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많이 생각해요. 스테로이드는 안 맞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좀 제 외래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상당히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존적 치료 있죠. 약 먹어보고 물리치료하고 충격파 했는데도 안 좋아질 때는 스테로이드를 1회 정도, 2회 정도까지는 한 번씩 주사를 맞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분들은 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쁜 약 아니에요. 나쁘게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 잠만보야? 예, 맞아요. 합병증이 있겠죠.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게 되면 족저 근막이 파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방 패드가 위축이 돼요. 지방이 있거든요. 족저 근막 요 부위에는 발바닥에 이렇게 지방이 또 도톰하게 있어요. 근데 지방 부위가 여기가 높게 돼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지방 부위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많이 추천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은 꼭 맞아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 필요할 때 맞아요. 프롤로나 PDR이 좋아요. 이 주사들은 횟수 제한이 없이 많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주사를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맞아서 염증을 좀 없애주고 조직을 강화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뭘까요? 한번보야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뭘 것 같아?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잠만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뭐 모른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스트레칭이야, 스트레칭. 스트레칭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죠. 말씀드렸다시피 아킬레스건, 족저 근막, 종아리, 허벅지 근육까지 쭉 다 해주면 돼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뭐예요?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부터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무릎 뒤에 있는 종아리, 햄스트링,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아킬레스, 족저 근막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근데 잘 하지는 않아요. 1년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만 국소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 안 좋은 부위 있잖아요. 이런 부위에다가 염증을 좀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염증을 제거해 주고 그런데 또 근데 골극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골극을 깎아주는 골극 제거술을 하기도 합니다. 잘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방입니다. 예방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갑자기 살이 쪘다. 10kg가 20kg 쪘다. 그러면은 막 관절이 아프다 그래요. 특히나 살이 찌게 되면 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무릎, 발목, 발바닥이 좀 아프다 그래요. 갑자기 체중이 20kg가 증가하게 되면 아프겠죠. 단만보다 항상 많이 먹으니까 괜찮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드셔가지고 살찌면 안 돼요.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또 축구를 하기 전에 또 마라톤을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보통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뭐 한 1분밖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하게 5분 정도는 충분하게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좋아지겠습니다. 또 좋은 신발이에요. 충격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신발이 있죠. 근데 안 좋은 신발은 구두, 힐, 슬리퍼 그런 것들은 안 좋아요. 실내화 안 좋죠. 이런 신발은 신으면 안 돼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들은 운동화죠. 운동화. 러닝을 하신 분은 러닝화를 신어보세요. 러닝화를 신어보고 축구화도 좋긴 하지만 축구화는 좀 딱딱하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푹신푹신한 러닝화가 좋아요. 러닝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각 회사마다 있는데 나이키사에 그런 쿠션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에어 들어간 에어 제품들이 쭉 있죠. 쭉 있고 여러 가지 또 요즘에는 또 쿠션 역할 러닝화가 많이 발전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일자 모양이었거든요. 신발이 일자로 그냥 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앞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신발 모양 앞에.
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신발이라고. 그러면 예전 신발은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즘 신발들은 이렇게 해서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요. 밋밋한 일자 형태에서 앞에가 올라가서, 그래서 뛸 때 조금 더 잘 쉽게 편하게 뛰게 해줍니다. 그런 역할까지 있고, 뒤에 에어가 들어가 있는 쿠션이, 여기 에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조그만 에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풀 에어가 들어가는 풀 에어도 있죠. 이런 제품도 있고, 근데 에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에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탄력 있게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발들은 본인이 신어봐야 돼요. 신어보고 뛰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본인의 발에 맞아야 돼요. 본인의 발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방, 운동 전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고요. 운동 후에는 발바닥에 얼음찜질을 해주세요. 뛰고 나면 화끈화끈거리고 열이 나요. 그럴 때 얼음찜질을 해주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공을 넣고 공 아래에 두고 발바닥을 빡빡 밟아줘요. 나무 방망이 두고 밟아주고 이런 것도 해보세요.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예방은 특히나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잠만보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치료가 될 수가 없죠. 미안하지만 잠만보야 너는 좀 힘들겠다. 어이구, 잠만보가 좀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눈물이 쭉쭉 흐르는데요. 그래서 의심되는 증상이 생기면요,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잠만보와 함께 치료 예방을 알아봤는데요. 잠만보야, 이게 좀 잘 됐어? 잠만보는 계속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하하, 큰일이군요. 잠만보를 달래주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고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 체중격파 하면 일단 환자분들이 많이 겁을 내요. 너무 아프지 않을까? 아파가지고 울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발바닥은 그나마 좀 덜 아파요. 발바닥은 살이 있잖아요. 또 지방이 있기 때문에 덜 아파요. 어떤 분들은 맞고 너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체중격파도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라디알 타입과 포커스형 타입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받을 때 충격파 효과를 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충격파를 영어로는 ESW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는요, 빵빵빵빵 음파로 때려가지고 여기에 모세 혈관을 만들어줘요. 혈관을 생성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켜주고요. 그리고 염증 조직을 없애주죠. 웨이스트 엘리미네이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염증을 없애주고 혈관을 만들어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ESWT 체중력파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맞을까요? 제일 아픈 부위를 맞아야 되겠죠. 보통은 뒤쪽이 아프니까 뒤쪽을 맞아요. 그리고 또 아킬레스가 아프다 그러면 아킬레스도 맞고요. 발바닥에 또 뒤쪽, 중간, 앞쪽까지 맞아요. 근데 아플 때 여기만 꼭 아픈 것이 아니라 아킬레스가 같이 아프기도 해요. 아킬레스도 맞아주면 좋고요. 종아리까지 당긴다 그러면 종아리도 맞아주면 되겠죠. 충격파의 타수, 그리고 강도, 길이에 따라서 치료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충격파의 타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방문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타수를 길게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흡족하게 맞으시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이죠. 아이고, 이분 열심히 하고 있죠. 벽에 기대서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왼쪽 발을 땅에 붙이고 발목을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무릎을 딱 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죠. 이런 자세 하게 되면 뒤가 쭉 당기게 돼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위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걸 쭉 당겨주기, 수건이나 종이를 잡아서, 헝겊을 잡아서 이렇게 발바닥을 꼼질꼼질하기 등등도 해보게 되면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보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과 재활인데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플란타 퍼사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렇게 들어줍니다. 예, 위로 엉덩이를 들어주게 되면 여기 근육 운동이 돼요. 그리고 타올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고 서가지고 금방 했던 그 자세죠. 이런 자세도 도움이 돼요. 앉아가지고 발바닥을 잡아서 위로 당겨주는 이런 역할. 그리고 아킬레스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캔이라든지 돌 같은 거, 공을 놓고 발바닥을 뒹굴뒹굴 해주게 되면 이런 것도 족저근막염의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고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6가지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외워두시면 좋죠.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런 자세, 나무통 같은 걸 두고 아니면 수건을 많이 쌓아요. 옷을 쌓아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킬레스가 쫙 늘어나죠. 그리고 가스트로크네미어스가 이 비복근이 여기 있는 근육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무릎 뒤까지 가요. 비복근을 스트레칭 해준다. 그리고 여기는 마사지는 쉽죠. 이거는 가자미근이라고 그래요. 비복근 밑에 있는 근육인데 이런 자세를 통해서 가자미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게 됩니다. 약간 어정쩡하죠? 이런 자세에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수건으로 당기는 거, 금방 봤던 타올을 당기는 거, 발가락으로 꼼질꼼질 해주는 거, 벽 잡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 이런 자세죠. 벽 잡고 많이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벽 잡고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이 자세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최고 도움이 된다 그래요. 최고 도움이 되고 이런 자세까지 하게 되면은 뒤쪽이 쫙 늘어나죠. 수건 가지고 하는 거는 또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세요. 1번, 3번, 6번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깔창이죠. 깔창을 잘 깔아야 돼요. 좋은 깔창을 잘 사야 되는데요. 어떤 깔창을 쓸 것인가. 이거는 그냥 일반 편의점, 마트 그런 데 가면 파는 깔창이 있어요. 그걸 쓰셔도 되지만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 우리 의약품을 만드는 의약기구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전문 맞춤형 깔창이 좋겠죠. 비용은 비싸긴 하지만 그런 깔창들이 기능성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운동화에도 넣고 우리가 캐주얼 슈즈, 부츠 그런 여러 가지 구두까지 넣어주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건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는 거죠. 밴드를 위로 당기게 되면 근육 운동이 돼요. 앞쪽에 근육 운동이 되고 쭉 내려가면서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밴드를 이용해서 많이 해주세요. 제가 무릎 수술하는 환자분들 이걸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쭉 당겨주면서 우리가 근육, 대퇴사두근 근육 운동이 되고요. 전경골근의 근육 운동이 되고 쭉 내려가면서 여기 또 종아리 근육 뒤쪽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및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신발인데요. 적어놨죠. 족저근막염의 신발의 특성 적어놨는데요. 앞쪽은 조금 이렇게 넓어야 돼요. 좁으면은 여기가 끼어가지고 아프죠. 끼어서 아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발은 좀 편안해야 됩니다. 컴포트, 편안하다. 그리고 뒤쪽은 좀 단단해야 돼요. 뒤쪽이 너무 여기가 없는 신발들이 있죠. 슬리퍼죠, 대표적으로. 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없게 되면은 여기 못 잡아주니까 결국은 더 아파져요. 그래서 발 뒤꿈치는 생각보다 좀 단단한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앞쪽에 있는 여기 신발 바닥면도 어느 정도 약간 단단해야 돼요. 너무 물렁물렁하게 되면 걷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앞쪽 바닥면도 있어야 되겠고요. 바닥은 쿠션이에요. 쿠션이 잘 일어나야 돼요. 이런 형태의 신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치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인솔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이 족저근막염 신발에는 좋겠죠. 자, 신발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게 되면 쿠션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아치 스포트가 돼야 된다. 뒤쪽은 좀 단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신발들이 있죠. 그냥 아주 간단한 운동화, 간단한 실내화 같은 것은 피하라.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안 되면 쿠션이라든지 깔창, 인솔을 넣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좋아요. 그 N사, 나이키사의 이런 에어맥스 시리즈들이 있죠. 꼭 에어맥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에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쿠션감이 있겠죠. 에어맥스 좋은 신발이긴 한데 약간 여기 보면은 좀 조이는 맛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또 약간 좀 밑에가 신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쿠션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단단한 느낌도 있어요. 신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일단 신어보세요. 신어보시고 뛰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듯이 앞에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뒤에는 쿠션이 많이 있고요. 앞쪽에는 쿠션이 많이 없어요. 이런 형태가 되죠. 뒤에는 많고 앞에는 없는 이런 형태. 굴러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발바닥 앞쪽에 아픈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신발을 신게 되면 오히려 발바닥 앞쪽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이 좋다 그러죠.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앞쪽 기능성의 신발, 이런 신발들을 좀 더 신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수술입니다. 정 안 되면 수술을 해요.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엔도스코피 내시경이거든요. 내시경으로 플란타 퍼사이티스를 파시오토미, 근막을 절제해 주는 거예요. 딱딱한 근막을 절제하고 내시경으로 그러면 절제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염증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시 힐링이 되겠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 안 되겠다. 그냥 다 째자. 개방성으로 째가지고 골극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스포가 골극이거든요. 골극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까지 수술적 테크닉까지 있긴 있는데 수술은 최후의 방침이고 되도록이면 그 족저근막염은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죠. 스트레칭만 충분히 해주셔도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스트레칭들을 꾸준하게 집에서 해보시고 병원에서는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재발 치료, 주사 치료 등등을 병행하신다 그러면 웬만한 족저근막염은 하다 보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죠? 잠만보야 많이 이해됐어? 오,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오늘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현천병원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